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다시 싱글이 된 30대의 돌싱 여성입니다. 이른 나이에 결혼과 이혼을 경험하다 보니 저는 벌써 인생에 회의감이 드는 기분이에요. 하루 멀다 하고 바뀌어가는 요즘 세상에 이혼이 무슨 흠이냐고 하지만 또 막상 이혼한 제 입장에서는 이혼한 제 처지가 안타까운 것도 같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결혼 생각도 하지 말고 평생 혼자 살 걸 그랬다 싶기도 하고 괜히 이혼녀 딱지 붙어서 씁쓸하기도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에 대한 후회는 없네요. 지금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하더라도 저는 똑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 같아요. 이혼 전에는 이혼한 뒤에 벌어질 일들이 너무 두려워 결혼 생활이 다 그런 거지 적당히 참고 말지 생각했었는데 이혼한 이 시점에서는 애초에 참지 말았어야 했다 싶더라고요. 참으면 바보 되고 본인 속만 터진다는 것을 그때는 왜 그렇게 몰랐을까요?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위는 손님이고 며느리는 약자라는 인식이 제 머릿속에도 박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식구 취급 안 해주는 사람들이랑 가족으로 지내겠어요? 그래서 저도 결국 못 참고 터뜨려버렸죠. 아마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참고만 사는 며느리들 많으실 텐데 같은 입장에 있었던 제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한번 얘기해볼까 합니다. 제가 정말 시댁 식구들 앞에서 보란듯이 깽판을 쳤거든요. 솔직히 제 입으로 얘기하려는 지금 이 상황에도 제 면 깎을까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제 행동에 추워도 후회가 없어요. 바보처럼 참고 살았던 그 시절보다야 깽판치고 갈라선 지금이 훨씬 속 시원하거든요.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저와 남편은 평범한 연애 결혼으로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주선했던 소개팅 자리에서 만나서 몇 번의 애프터 신청 이후 아주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너무 소소하고 평범한 연애였기에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연애 때야 다들 죽고 못 사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때야 남자고 여자고 서로가 서로의 전부다 싶으니까 정말 가릴 것 하나 없이 참 잘해주기만 하죠. 저 역시도 그랬어요. 남편이 순한 성격이라 애초에 싸울 일도 별로 없었지만 연애 때는 제 말이라면 껌뻑 죽어서 얼마나 잘하던지 하다못해 제 친구들까지 제가 너무 쥐고 사는 것 아니냐며 뭐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정말 남편을 쥐고 흔들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는 건지 남편은 제 말이라면 뭐든 옳다 하면서 제 앞에서는 죽는 신용까지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이전에 여러 번 연애를 해봤지만 이전에는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상대방이 져줄 때도 많았고 제가 그냥 지고 들어가는 일도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연인 사이던 친구 사이던 사람 관계에서 그런 게 당연하다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남편을 만난 이후로는 화를 낼 일은커녕 제 말이라면 뭐든 맞다고 다 들어주니 저도 모르게 버릇이 나빠지는 건 아닌가 싶은 걱정까지 들더라고요. 오빠는 나한테 왜 그렇게 잘해줘? 내가 무슨 말 하던 다 그러자고만 하고 너무 자기 생각은 말 안 하는 거 아니야? 혹시 나한테 말을 못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다 네 말이 맞으니까 그렇지. 나는 주영이 네가 하는 말이면 다 맞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냥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잘해주는 남자가 싫은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저도 이런저런 남자 다 만나봤지만 남자 능력이니 재력이니 다 떠나서 그저 여자한테 잘하는 남자가 최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이 잘해주면 저도 잘하게 되니까 우리 관계는 늘 좋을 수밖에 없었죠. 사실 남편이 그렇다고 저한테만 잘하는 건 아니었어요. 같이 데이트를 다니면서 식당이나 카페를 갈 때에도 사람들에게 늘 매너 있게 대했고 하물며 제 친구들이라 잘 보여야 한다면서 제 친구들한테까지 엄청 잘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나한테만 잘하지 왜 저렇게 하나 서운하기도 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악감정 없이 친절한 남편을 보며 저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한테 가장 잘했던 건 틀림없는 사실이었으니
질투를 하거나 신경 쓰는 게 더 유치한 짓이었죠. 그렇게 다정한 남자친구가 너무 좋았던 저는 어느새 그 남자와 결혼까지 생각했습니다. 주변에 먼저 결혼한 친구들도 제 남자친구야말로 최고의 신랑감이라면서 그 남자를 꼭 잡으라고 말하곤 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남자친구가 너무 다정하고 저한테 잘하는 게 눈에 보였으니 주변에서도 저희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밀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제가 남자친구의 다정한 면이 좋았던 건 저희 아버지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네요. 사실 저희 집안은 그리 화목한 편은 아닙니다. 물론 부모님 두 분이 외동딸인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이렇게 잘 키워주셨지만 식구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저희 집 분위기를 떠올리면 항상 차분하고 조용한 편이었어요. 아버지는 경상도 출신이셔서 엄청나게 무뚝뚝한 분이셨고 필요한 말씀 외에는 별로 하시는 법이 없으셨죠. 가장으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사셨고 어머니나 저에게 모자람 없이 잘해주시긴 했지만 저희 남편처럼 애교 있거나 다정한 성격은 전혀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늘 그런 다정한 성격의 사람들이 부럽기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랑 있을 때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았고 저 역시도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예전부터 다른 친구들 집에 놀러가서 부녀 사이에 스스럼 없이 장난치고 대화를 나누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늘 그런 허물없고 다정한 가족의 모습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가 싫은 것은 아니었지만 나중에 내가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는다면 내 남편의 모습은 그러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제 남편이야말로 제가 바라던 그 이상형에 딱 부합하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다정하고 화도 낼 줄 모르는, 연애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나중에 크게 다투거나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로 싸워서 헤어질 일은 없겠다 싶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남자고 가장이라면 화를 내야 할 때도 있는데 사람이 물러서 어쩌냐며 그런 남편의 성격을 염려하기도 하셨지만 저는 남편의 성격이 장점이라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화를 내서 해결할 일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저의 기대처럼 남편은 가족과도 참 사이가 좋았어요. 부모님과 밑으로 여동생이 한 명이 있는 4인 가족이었던 남편은 종종 자기 가족들 얘기를 하면서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제게 내비치곤 했습니다. 주영아, 나 이번에 우리 선주 생일 선물 살 건데 네가 좀 골라봐 줄래? 예전에는 그냥 용돈으로 주거나 학용품 사주면 그만이었는데 얘도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고 그러니까 선물 고르기가 너무 어렵네. 사회 초년생이라 화장도 해야 하고 가방도 필요할 텐데 내가 여자 물건을 뭘 알아야지. 어머, 오빠는 동생 선물도 직접 골라? 내 주변에 오빠 있는 친구들은 오빠들이 선물은커녕 돈이나 안 뺏어가면 다행이라 그러던데. 오빠는 동생이랑 정말 사이가 좋구나? 나도 오빠 같은 오빠가 있었으면 싶었는데 동생 참 좋겠다. 에이, 이런 걸로 무슨. 내가 진짜 시간이 많았으면 더 해줬을 텐데 나도 귀찮아서 그냥 선물 정도로 때우려는 거지. 원래 옛날에는 꼬박꼬박 편지도 쓰고 이벤트도 해주고 그랬어. 주영이 너한테는 앞으로 내가 더 잘해줄게. 제가 오빠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큰 동생과 그렇게 가깝게 지내고 각별히 챙기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고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남편만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라 동생도 오빠를 많이 챙기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가족들이 다들 서로서로 아껴주고 보듬어주는 것이 많이 보였습니다. 오빠네 가족들은 항상 참 화목해 보인다. 서로 대화도 많은 것 같고 다들 엄청 친하네. 우리는 그냥 할 말만 하고 그런 게 없어서 그런지 부럽다. 부러울 게 뭐 있어. 우리가 결혼하면 너도 이제 우리 가족들이랑 그렇게 지내면 되지. 벌써부터 언제 데려오냐고 엄청 난리시다. 이제 식구 하나 더 생긴다고 다들 기대하시는 눈치셔. 우리는 원래 대가족이 목표였거든. 아마 제가 그 말에 넘어갔던 것 같네요. 다들 시댁 식구들은 멀리해라, 시자 들어가는 사람들이랑은 상종하는 거 아니라 하는데도 어떻게 모든 시댁이 다 그럴까 생각했어요.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들도 많고 TV에 나오는 가족들을 봐도 정말 며느리를 내 딸처럼 자식처럼 챙겨주시면서 고부간에도 사이가 돈독한 가족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아닐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다정한 남편의 모습과 예비 시댁 식구들의 성품을 떠올리면 당연히 잘 지낼 수 있을 거라는 예상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2년간의 연애 후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며 결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제 나이도 벌써 30이 코앞에 다가왔고 남편은 저보다 3살 더 많았기에 그쪽 집안에서도 결혼을 서둘렀으면 하시는 눈치셨어요. 이미 1년 전부터 결혼 소식은 없는지 집에 한번 올 생각은 없는지 물어보셨지만 그동안은 저희가 일 때문에 바쁘기도 했고 딱히 결혼 계획이 결정되지 않았던 탓에 먼저 인사를 드리지 못했었죠. 남자친구가 찾아뵙겠다 얘기를 전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아직 결혼 얘기 오가는 것도 아닌데 괜히 부담이 된다며 마다하셨거든요. 그래서 결혼 얘기가 결정이 나고 나서야 저는 시댁을 방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부담되고 긴장이 많았지만 그동안 들어왔던 시댁 분위기에 대한 기대 때문인지 내심 궁금한 것도 많았어요. 다들 어떤 분이실지, 얼마나 다정하실지 저를 반겨주실 거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비 시댁에 선물을 들고 인사를 드리러 갔던 저는 예비 식구들의 환영을 받았어요.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저보다 2살 더 어린 시누이까지 모두 현관 앞으로 나와 저를 맞아주시더라고요. 오느라 고생했어요. 불편할 텐데 괜히 집으로 오라 그랬나 모르겠네. 그래도 이제 식구가 될 사이인데 결혼 전에 우리 사는 것도 좀 보여주고 싶고 손님보다는 식구처럼 밥 한번 차려주고 싶어서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내가 잘하는 음식들로 차렸는데 다 잘 먹어요? 예, 어머니. 저 다 잘 먹어요. 괜찮습니다. 우리 집 식탁이 4인 식탁이라서 말이에요. 나중에 결혼하면 식탁을 바꾸던지 해야겠네. 오늘은 불편해도 앉아서 좀 먹어요. 식탁에 앉던 밥상에 앉던 그게 무슨 상관이었겠어요. 저는 그저 제가 온다고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차려주셨다는 것에 감사해 이미 큰 감동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님의 음식 솜씨가 좋다고 그러시더니 정말 요리책에서 본 것 같은 식사들이 한 상 가득 차려져 있더라고요. 새벽부터 장 봐서 바쁘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건 정말 기대 이상이었네요. 제 기대보다 더 저를 반겨주시는 예비 시댁 식구들 덕분에 저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식사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서둘러 상견례 날짜를 잡았고 저희들은 조용한 식당에서 드디어 상견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반겨주셨던 것처럼 상견례 자리에서도 분위기는 참 좋았어요. 서로 자식 자랑에 부모님들끼리 덕담이 이어지고 상견례 자리에서도 시댁 식구들은 서로 반찬을 넘겨주며 참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어머, 가족들이 참 돈독하고 화목해 보이네요. 자녀분들도 어쩜 이리들 잘 키우셨는지 다들 선하고 너무 이쁘네요. 아유, 무슨 말씀을요. 주영이도 못지 않죠. 사돈이야말로 외동딸 하나 곱게 키워서 이렇게 보내시려니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저 같아도 아까워서 결혼 못 시킬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선주는 좀 오래 끼고 있을까 싶어요. 얘도 내후년이면 30이지만 저한텐 아직도 3살짜리 같아서 어디 내놓기가 그렇네요. 우리 선주도 새언니처럼 야무지면 참 좋을 텐데 말이에요. 아휴, 동생도 아주 야무지고 똑부러져 보이는데요, 뭘. 저희는 우리 딸 결혼하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서 그런지 섭섭하긴 해도 시원하기도 하네요. 애들 결혼시키면 저희는 시골 내려가서 귀농할까 생각 중이에요. 어머, 그러시구나. 그러면 친정이 멀어져서 우리 주영이가 너무 아쉽겠네. 그래도 저희가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물론 사돈이 자주 올라오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앞으로는 제가 근처에 있으면서 주영이랑 선호랑 잘 챙기겠습니다. 사실 괜히 사돈이 섭섭해하실까봐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저는 주영이가 벌써 제 딸 같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려가셔도 마음 푹 놓으세요. 주영아, 우리는 정말 엄마랑 딸같이 잘 지내보자. 그러면 이러다가 엄마랑 새언니랑 더 친해져서 나 왕따 당하는 거 아니야? 나도 꼭 같이 놀아줘야 해요, 언니. 정말 어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상견례 분위기 아닌가요? 제 입으로 얘기하려니 낯간지럽지만 제가 결혼했을 때 상견례 분위기가 정말 그랬어요. 시부모님들이 얼마나 다정하시고 말씀이 많으신지 그 무뚝뚝하던 저희 아버지도 몇 마디를 거들 정도였다니까요. 덕분에 저는 한시름 놓이는 기분이기도 했습니다. 혹시 상견례 자리에서 어색해서 대화도 없으면 어쩌나 싶었는데 분위기가 좋으니 정말 다행이었죠. 상의할 문제들도 서로 양보해가면서 조율이 잘 되었고 상견례가 끝난 뒤에도 저희 엄마가 사돈댁이 너무 좋으시다며 좋은 시댁 만나 다행이라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걱정이 없으시다니 저도 더 이상 결혼에 대한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많았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았지만 시댁에 관련한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친구들 중에는 혼수니 예단이니 하면서 한 번쯤은 문제들이 벌어지던데 저희 시댁에서는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넘어가셨고 오히려 시어머니는 젊은 애들이 알아서 잘할 거라며 상견례 이후로는 연락도 한 번 없으실 정도였어요. 그래도 이런 건 어머님한테 여쭤봐야 하는 거 아니야? 하객들 답례품도 같이 골라야 할 것 같은데? 에이, 진짜 괜찮다니 그러네. 엄마는 우리를 완전히 전적으로 믿고 계셔. 아니, 사실 내가 아니라 주영이 너를 믿고 계신 거지. 몇 번 봤다고 네가 똘똘하느니 야무지다느니 아주 나보다 너를 더 믿으시는 것 같아. 그래도 내가 오빠인데 말이야. 어머니가 정말 그러셨어? 그럼 다행이지만 그래도 어른들 의견도 있으실 텐데 걱정이네. 그래도 어머니가 날 믿어주신다니 기분은 좋다. 그럼 나도 어머님 실망시키지 않으려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치? 시댁에서는 사소한 거라도 터치 한 번이 없었고 순한 남편은 제가 고르는 건 다 좋다고 하고 덕분에 결정에 고민이 더 심했지만 어찌되었든 싸울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저도 결혼에 대해 이것저것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건지 걱정이 있었는데 그런 저의 걱정은 저 멀리 날아간 지가 오래였습니다. 그 뒤로 결혼식도 무사히 잘 치렀고 신혼여행도 잘 다녀왔어요. 결혼 후에도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니, 없다고 생각했었죠. 시댁에서는 이상하다 싶을 만큼 저를 찾지 않으셨는데 오히려 시댁에서 저를 너무 찾지 않으시니까 저는 너무 편한 것이 불만일 정도였어요. 시부모님은 제게 안부 전화를 바라시지도 시댁 방문을 요구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멀리 사는 것도 아닌데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만나뵈야 하는 것 아닌가 했는데 둘 다 일하느라 바쁠 텐데 뭐하러 굳이 시간 내서 오냐며 오히려 저를 오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은 물건 챙긴다, 뭐 갖다 드린다 하면서 시댁에 종종 갔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 혼자 갔었지 저를 데리고 간 적은 몇 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뵈면 한 달에 겨우 한 번 볼까 말까 했고 시부모님과 통화를 한 적도 손에 꼽혔던 것 같아요. 다른 집 며느리들이라면 쌍수 들고 환영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게 왠지 섭섭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결혼하면 저도 그 집 식구들의 일원이 될 줄 알았는데 시댁 단톡방에도 초대해주지 않으시고 무슨 일이 생길 때면 저한테는 말씀을 안 하시니 오히려 소외감이 든다고 해야 할까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주변에서는 배불러서 헛소리한다며 감사한 줄 알라고 했어요. 그런 거야말로 시댁에서 며느리로서 존중을 한다는 의미라고 말이에요. 어머, 너는 진짜 배가 불렀다. 너는 그럼 시댁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고 자꾸 간섭하면 좋겠니? 너희 시부모님은 오히려 너를 배려해서 그러시는 거겠지. 가족들 단톡방에 들어가서 억지로 일상 공유하고 그러고 싶어? 원래 시댁 식구들이랑 잘 지내려면
적당히 거리 두고 지내는 게 좋은 거야. 그래? 내가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건가? 근데 나는 진짜 시댁 식구들이랑 잘 지내고 싶었는데 너무 배려를 해주시네. 나를 생각하셔서 그러신다는 그 말도 맞는 말이겠지만 저는 왠지 그게 나를 정말 존중하셔서 그러는 건지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었습니다. 애초에 시댁 식구들끼리는 자기들끼리 단톡방이 있었는데 남편이 한 집에 살지 않으니 독립한 뒤로는 그곳에서 중요한 말씀까지 나누시는 모양이었어요. 물론 사사로운 얘기들도 나누다 보니 괜히 저한테 스트레스 될 거라며 저를 초대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남편이라도 저한테 중요한 일을 잘 전달해야 할 텐데 남편은 매번 까먹었다며 저만 모르고 넘어가는 일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뭐 친척 결혼식을 간다거나 명절날 어떻게 해야 한다고 정한다거나 시부모님 기념일이라거나 저도 꼭 알아야 하는 일들 말이에요. 남편은 정말 고의가 아니었다며 너무 미안했지만 그런 일도 한두 번이어야지 자꾸 반복되다 보니 저도 괜히 앙금이 쌓이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이 나를 정말 가족으로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 지내려는 건지 말이에요. 그쪽에서 저를 챙기지 않으시니 저는 제가 알아서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혼자 시댁을 간다고 하면 억지로라도 쫓아가기 시작했고 남편에게 말해서 단톡방에 초대해달라고도 했어요. 제가 불편하지 않다는데 시부모님도 뭐가 문제실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랬더니 시댁 식구들이 저를 불편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몇 번은 피곤할 텐데 뭐하러 왔냐고 반기시는 듯 보였지만 그 뒤로도 남편 따라 빠지지 않고 쫓아갔더니 시어머니가 은근히 싫은 티를 내셨어요. 어머, 지영이 너 또 왔니? 너 공방은 안 바쁘니? 매번 오는 걸 보니 장사가 잘 안 되나 보다. 가족들이랑 함께하는 건데 바빠도 시간 내야죠. 어머니도 저 너무 불편해 마시고 자주 불러주세요. 다른 집들은 며느리가 안부 전화 안 한다고 난리던데 저희 시댁은 온다는데도 대체 뭐가 문제일까 싶었어요. 그런데 겪다 보니 저도 알겠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이 저를 남처럼 생각한다는 걸 말이죠. 남편이 시댁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는 한상 가득 식사를 차리시면서 온갖 산해진미를 다 내놓으셨는데 그때마다 제 몫은 늘 없었습니다. 네가 올지 몰랐다. 이런 거 좋아하는지 몰랐다. 그러면서 양이 모자라니 시어머니랑 나눠 먹자며 백숙도 반마리, 게장도 반마리, 뭐든 늘 반만 떼어주셨습니다. 어쩔 때는 아예 안 주신 적도 많았어요. 간다고 미리 얘기를 드려봐도 그러시는 걸 보면 그냥 제가 먹는 게 싫으신가 싶더라고요. 하물며 결혼 전에 인사를 왔을 때는 4인용 식탁을 바꿔야겠다니 뭐니 하시면서 제가 결혼한 지 1년이 되었는데도 식탁 의자는 여전히 4개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댁에 가면 늘 등받이도 없는 간이 의자에 앉아 있어야 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불편하겠다며 바꿔 앉히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의자 부서지겠다며 못 앉게 하는 걸 보고 저도 더 억지를 부리며 거기 앉아 있었네요. 의자가 엄청 불편하네요. 어머니, 식탁 언제 바꾸실 거예요? 저 결혼하면 바꾸신다 그러더니. 그러게 살아간다 그러는 걸 매번 까먹네. 미안해서 어떻게 하니? 지금 생각하면 시어머니와 제 사이에 기싸움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였는지 저도 그 뒤로는 지지 않고 꼭 한마디씩 하곤 했었네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는 제가 더 마음에 안 드시는 건지 언제부터는 아주 대놓고 차별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가족은 콩 한쪽도 나눈다는데 어머님은 늘 먹을 게 있으면 제 몫은 딱 빼고 하나씩 돌리신다던가 좋은 것 있으면 꼭 돈이 모자라서 자기 식구들 것밖에 못 챙겼다면서 저한테는 사은품 같은 것만 주곤 하셨어요. 아니, 내가 여유가 있었으면 지영이 네 것도 샀을 텐데 이번 달 생활비가 똑 떨어졌지 뭐니? 그리고 지영이 너는
애가 야무져서 아무거나 안 할 것 같아서 말이야. 너는 네가 알아서 사면 되지. 그깟게 뭐라고 저도 달라고 하고 싶지도 않고 가질 필요도 없지만 다 큰 어른이 그렇게 치사하게 하시는 게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그러면 결혼 전에 딸같이 잘해준다는 말씀이나 마시지 어떻게 화장실 들어올 때 나갈 때 마음이 확 다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와 어머니가 기싸움하는 걸 보면서 남편은 눈치만 봤어요. 분명 눈치를 보면서도 중간 노릇은 하나도 못하고 별로 하는 건 없었습니다. 엄마가 아직 당신을 잘 몰라서 그러시나 봐. 하긴 어떻게 바로 식구처럼 그러시겠어. 남의 자식이라 조심스러운 것도 있고 그러시겠지. 그래도 제 앞에서는 미안해하고 그럴 때마다 자기가 더 잘해주려고 하고 저희 집에도 잘하고 그런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기에 저도 매번 참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런 일로 이혼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 웃긴 것 같았어요. 시댁에서 이거저거 해라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관심 없어 하면 땡큐라고 해야 하는 게 맞는지 저도 헷갈리기 시작했네요. 하지만 분명히 제가 기대했던 결혼 생활과는 정말 달랐고 시부모님이 저를 남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손주는 빨리 보고 싶으신 건지 저희가 결혼하고부터 항상 아이 소식을 기다리시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남편을 통해서만 그러셨지만요. 결혼한 지 1년이 넘어가고 저희도 슬슬 아이를 계획하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노력을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네가 좋다는 일 한다니까 별말 안 했는데 너 그거 공방한다는 거 위험한 일 아니니? 뭐 약품도 만지고 그래야 한다면서. 혹시 그래서 애가 안 생기는 거 아니니? 너 병원은 가봤어? 너한테 문제 없다니? 괜히 남의 아들 고생시키지 말고 네 몸은 네가 알아서 챙겨라. 저는 결혼 후에 일을 관두고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뭘 만들고 판매하는 일이다 보니 시어머니가 보시기에는 그게 위험한 건 아닌가 걱정이 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가 금방 안 생기는 게 다 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즈음 제가 몸 상태가 나빠지면서 그런 의심에 무게를 더하게 되었던 거죠. 물론 어머님 말씀처럼 위험한 일은 아니고 안 하던 일을 하면서 혼자 가게를 꾸리다 보니 받게 되는 여러 스트레스 때문이었겠지만 저도 그참에 일을 잠깐 쉴까 싶긴 했었어요. 코로나 이후로 공방 운영이 쉽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 쉬면서 임신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쉬긴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벌이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저를 결혼시키시면서 살던 집에 건물을 올리시고 시골로 내려가시는 바람에 제가 부모님 건물을 대신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얻는 수익 일부를 수고비 명목으로 받고 있었고 제가 운영하는 공방도 부모님 건물에서 하고 있던 거였어요. 어쩌면 그래서 제가 일을 쉬는데 큰 고민이 없을 수가 있었죠. 공방에 당분간 세를 주고 부모님께 받는 돈만 해도 한 달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단 더 되니까 생활에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정을 모르시는 시어머니는 막상 자기가 일을 그만두라 하셔놓고는 제가 집에서 놀고 있으니 그게 또 마음에 안 드셨던 모양이에요. 원래도 제 입으로 들어가는 건 아까워하시더니 그 뒤로는 아주 대놓고 티를 내시더라고요. 한 번은 남편이 굳이 혼자 시댁에 가겠다기에 무슨 일인가 했더니 어머니가 남편 몸보신한다고 귀한 음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면 반이라도 내줘야 하니까 그게 싫으셔서 남편만 부르신 거였어요. 남편도 난감해하긴 했지만 그 얘기를 알게 된 저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치사해서 저도 안 가기로 했죠. 그래도 어떻게 같은 식구끼리 그러시나 했는데 그것보다 더 심한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네요. 그날은 남편의 생일이었어요. 저번에는 코로나가 심해서 다 같이 시댁에서만 밥 먹고 헤어졌는데 이번에는 인원 제한도 풀리고 외식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남편에게서 전해 들었지만 말이에요.
그래도 남편 생일이고 오랜만에 외식이라니 저는 왠지 들뜬 마음에 정말 오랜만에 머리도 매만지고 아껴두었던 외출복도 꺼내 입었습니다. 그렇게 정성 들여 준비를 하고 다 같이 한 차를 타고 이동하려고 저희가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남편 뒤따라 들어온 저를 보시고는 놀라시는 거예요. 어머, 주영이 너는 왜 왔니? 우리 외식 갈 건데 너 못 들었니? 옷은 왜 그렇게 차려입고? 네? 그래서 왔잖아요. 오늘 비싼 데 가신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차려입었죠. 어머니도 오늘 멋지시네요. 아니, 거기는 우리 식구끼리 갈 건데 네가 왜 따라왔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주영이도 가는 거 아니었어? 우리 식구끼리 가자고 했잖아. 그래서 딱 내 자리 예약했는데 이걸 어쩌니? 미안하지만 주영이 너는 그냥 집에 있어야겠다. 네? 저는 식구 아니에요? 남편 생일인데 어떻게 제가 빠져요? 그래, 오늘 선호 생일이잖아. 우리 아들 생일이라서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외식하고 싶은 건데 거기에 너까지 껴야겠니? 가끔 보면 너도 참 눈치 없다. 그게 대체 무슨 말인지 너무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도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 눈치만 보고 있고 대놓고 차별하는 시어머니가 너무 어이없어서 저도 속마음을 내뱉어버렸죠.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집에 있으라고요? 제가 무슨 집 지키는 개예요? 언니, 어른 앞에서 말이 그게 뭐예요? 예의 좀 지켜요. 그러게 왜 초대도 안 했는데 괜히 따라와서 그래요? 그래, 너 한 걸 보니 어차피 오늘 같이 가서는 괜히 기분만 상하겠구나. 괜히 억지 부리지 말고 너 혼자 택시 타고 집에 돌아가던지 아니면 집 지키는 걔는 올 때까지 집이나 지키고 있어라. 그리고 나한테 말 함부로 하는 거 반성하고 있어. 여보, 미안해.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그냥 넘어가줘. 알겠지? 그게 제가 혼날 상황이 맞는 건지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라도 한마디 거들어줄 거라 생각했어요. 남편 생일에 며느리를 두고 가는 미친 집구석이 어디 있어요. 생전 처음 당하는 수모에 저는 이성이 끊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를 두고 식구들과 나가는 남편을 보며 그동안은 그래도 내 편일 거라 생각했던 남편에게 아주 큰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동안도 섭섭한 건 많았지만 남편이 가족을 너무 아껴서 그러는 거라고, 가족만큼이나 나도 사랑할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거기서 보여준 남편의 행동은 저를 내다버린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물론이고 남편까지 나를 자기 가족으로, 식구로 생각하지 않는 게 아주 확실해지더라고요. 그동안 다정하고 착한 줄만 알았던 남편이 그게 아니라 우유부단하고 수수방관하는 나쁜 남편이라는 결론에 저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날의 일로 내린 성급한 결정이 아니라 결혼 생활 내내 제 인내의 한계를 찾고 있었던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시댁 식구들도 나를 가족이라 생각하고 받아주는 줄 알았는데 그건 저의 오만한 착각이었을 뿐,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친 가족이고 저는 그 집에서 평생 가도 이방인일 뿐이겠죠. 결국 굳은 결심을 내린 저는 그동안 쌓인 화를 풀겠다며 화풀이를 시작했어요. 나를 무슨 집 지키는 개 취급하며 집이나 지키고 있으라 했으니 어디 미친 개가 뭔지 제대로 보여주자 싶더라고요. 저는 시댁에 있는 물건을 보이는 대로 집어 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면서 제가 바꿔드린 TV부터 작사를 냈네요. 그리고 거실에 대문짝만하게 걸려있는 가족 사진, 그것도 어이가 없는 게 저희 웨딩 촬영하는 날 도와주러 와서는 가족들끼리 한 장을 찍었는데 저랑 찍은 건 쏙 빼고 남편이랑 찍은 걸 크게 프린팅해서 걸어놨더라고요. 그것도 결국 내 돈으로 뽑은 거니까 박살냈고 나머지는 뭐 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싸구려 도자기 몇 점이랑 주방 그릇들을 집어 내던졌어요. 정신없이 보이는 대로 집어던지는 바람에
집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 꼴을 보고 뭐라고 할지 궁금해서 그 집 식구들을 기다리는데 한참이 지나도록 돌아올 생각이 없더라고요. 내 눈치 보고 나간 남편도 여태 문자 한 통이 없었고 말이에요. 그동안 내가 그놈을 믿은 게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할 지경이었습니다. 나만 남이었는데 그걸 왜 이제 깨달은 건지. 지난 2년이라는 결혼 생활은 물거품이 된 지 오래였네요. 그렇게 한참 뒤에야 그 집 식구들이 집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세상에, 어머, TV가 대체 왜 저래? 어머, 액자도, 너 집 지키라고 했더니 이게 무슨 일이야? 뭐 도둑이라도 들은 거니? 그러게 집 지킬 개가 필요하셨으면 교육을 잘 시켰어야죠. 왜 교육도 안 시키고 저한테 집 지키라고 하셨어요? 기다리다가 너무 지루해서 사고를 좀 쳤네요. 개들이야 원래 사람 없으면 사고도 치고 그러잖아요. 뻔뻔한 저의 말이 기가 막힌 건지 그 집 식구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이 떡 벌어져 있더라고요. 물론 가장 빨리 정신을 차린 건 시모였지만 말이에요. 시모는 제 말에 이성을 잃었는지 갑자기 제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 뜯었습니다. 얼굴도 핥히고 목도 좀 뻐근한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뜯어 말려서 거기서 그쳤지만 저는 나중에 그걸로 진단서를 끊었어요. 더는 그 자리에 있기 싫었던 저는 이혼하겠다 선언하고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은 또 남편이 서둘러 따라와서 이혼 안 하니 많이 그러는데 그동안 본드 붙인 줄 알았던 입이 그날은 참 많이도 떠들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비밀번호도 바꾸고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재물 손괴니 뭐니 나를 고소하겠다는 시댁에게 시모를 폭행으로 고발한다는 고소장을 보내줬죠. 서로를 끔찍이 아끼는 그 집 자식들이 자기 엄마가 경찰서 들락거리는 꼴은 못 보겠던 모양이에요. 어차피 나를 고소해봐야 돈도 제대로 못 받겠다 싶었는지 고소는 취하하더라고요. 결국 맞고소는 일단락되었고 그 뒤로 저는 무사히 합의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겨우 2년 살았고 반반 결혼했으니 헤어질 때도 그대로 반반으로 나눠서 갈라섰네요. 솔직히 이혼을 하면서 부모님 걱정이 제일 많았는데 생각보다 저희 부모님 반응은 덤덤하시더라고요. 살다가 안 맞으면 이혼할 수도 있는 거지. 나는 네가 참다가 병나는 게 더 싫다. 요즘 세상에 이혼이 뭔 흠이라고. 그래, 네가 싫다면 헤어지는 거지. 더 좋은 사람도 있을 거야. 아니면 평생 혼자 살아도 되고. 저를 다독여주신 부모님은 그래도 제가 걱정되셨는지 제게 관리하던 건물을 증여해 주셨습니다. 부모님께는 늘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뿐이었네요. 그런데 제가 건물을 증여받은 걸 어떻게 알았는지 얼마 뒤에 시모가 신우이랑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너 건물 있었던 거 왜 말 안 했어? 그거는 쏙 빼놓고 합의 이혼을 했어? 너 재산 은닉 그것도 범죄인 건 모르니? 너 정말 혼나고 싶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선우한테 건물 반 갈라줘라. 내가 물려받은 건물을 나눠달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지 그 집 식구들의 본 모습을 뒤늦게서야 다 보게 되었네요. 이혼한 마당에 하루빨리 다 잊고 싶었는데 저를 가만히 두지 않네요.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러는 거예요? 정말로? 그때 그냥 고소 취하 안 하고 경찰서에서 만날 걸 그랬나봐요. 나도 그나마 옛정이라고 봐줬더니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세요. 어머, 너 지금 어른한테 무슨 행패야? 언니,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한때 식구였는데 우리 엄마한테 말 조심해요. 너는 아무것도 모르면 닥치고 있어. 저번에 집안 깽판 쳐놓은 걸로 모자라시나봐요? 그때 제가 얼마나 미친 개인지 보여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아쉬우신 거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는 이혼한 마당에 더 쪽팔릴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어요.
아드님 따님 회사 가서 한번 난리쳐 드릴까요? 보고 싶으세요? 어머머, 얘 완전히 미쳤구나. 세상에, 얌전한 애인 줄 알았더니 말이야. 이혼 안 했으면 어쩔 뻔했니 정말. 완전 미쳤구나. 제가 미친 거 아셨으면 다행이에요. 그럼요. 미친 사람들 상대하려면 똑같이 해줘야 알아듣더라고요. 알아들으셨으면 이만 돌아가 보세요. 제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는지 깽판 치겠다는 말에 더 이상 별말 없이 돌아가더라고요. 그 뒤로는 남편도 시댁 쪽에서도 아무 연락 없었고요. 저라고 정말 미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지만 정말 미친 사람들 앞에서는 똑같이 그렇게 해야 통하는 것 같네요. 덕분에 그 뒤로는 별일 없이 조용히 지낼 수 있었고 저는 지금 다시 시작된 싱글 라이프를 아주 잘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굳이 나를 식구로 생각 안 하는 사람들한테 가족처럼 잘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진짜 가족, 진짜 부모님한테 잘하기에도 너무 아까운 시간들이잖아요. 그걸 이제 알게 된 저는 앞으로도 저희 부모님에게만 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 거고요.